무조건 따라하면 레벨업 ITQ OA 마스터 과정 한글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의 기능평가 1에 있는 차트와 기능평가 2에 있는 수식을 학습합니다. 지난 시간 ITQ 기능평가 1항목에 해당하는 스타일과 표를 만들었었고요. 오늘은 그 만들었던 표를 활용해서 차트를 완성하는 것을 수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표를 만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표를 만들고 전체 글꼴을 반드시 바꿔준다. 그리고 표 안에 내용과 더불어서 캡션에 적용했던 내용에도 동일한 글꼴을 적용한다. 표 안에서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블럭 계산식으로 값도 구할 수 있었고 특정 부분 영역을 지정하여서 셀 배경색 색깔도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표의 외부 테두리와 안에 내부의 선 모양도 지시사항에 맞춰서 바꾸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던 표의 요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차트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차트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차트 데이터에서 표 내용에서 연도별 스마트 융합가정, 홈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홈 시큐리티를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 말 자체가 차트의 데이터 범위가 노랑 색깔로 우리가 범위를 정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 범위를 설정하셔가지고 차트의 데이터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다. 그리고 뭐 차트의 제목에 대한 글꼴 설정들 그리고 제목 이해에 해당하는 모든 글꼴을 설정해주는 것들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목과 범례는 축제목이라 하는 것은 여기 Y축에 있는 단위 %이 축제목이겠죠. 그리고 범례는 여기 2021년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범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이 없지만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범례에도 테두리가 있다라든지 뭐 축제목이 가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와 동일하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줘라.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ITQ 한글 문제에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를 눈여겨보시면서 내가 조건에 안 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도 혹시 빠뜨린 게 없는 것인가를 꼼꼼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 OA 프로그램과에도 차트를 만드는 부분에서 비교를 하자면 한글 프로그램 자체가 차트를 만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하실 때와는 달리 조금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만드는 작성하시는 방법이 용이하진 않습니다. 일례로 보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이런 글꼴 같은 거 바꿀 때는 설정하여서 한 번에 변동이 되는데 한글에서 차트는 이렇게 제목도 따로 바꿔줘야 되고 축제목이나 범례, X축 각각의 항목들을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작성해 두었던 표에서 영역을 정해야 되겠죠? 표 내용 중에서 부분부터 2024년 내용까지 셀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 영역 지정하신 상태에서 차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표 안의 내용을 영역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바로가기 메뉴 나온 거에서 차트 만들기를 눌러도 나오고요. 아니면 상단에 보시면 표 메뉴 있죠. 표 메뉴에서 표 만들기 옆에 개체했던 것, 그 옆에 보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누르셔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뉴에 있는 걸 사용해 볼까요? 그래서 차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절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차트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표 바로 위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만들어진 차트를 지정된 문제와 같은 위치로 만들기 위해서 표 아래로 조금 드래그를 이렇게 해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차트가 표 아래로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의 가로 길이는 이렇게 표 아래에 위치한 상태에서 표의 가로 길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표와 다르게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때 혹시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트의 가로 길이를 문서에 꽉 차게 하지 않고 조금 표의 가로 길이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팁이라면 팁이랄까요? 그리고 화면상에 볼 때 차트가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편집하기도 편하겠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하신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편집에 들어갈 건데 차트의 종류를 바꾸거나 또는 제목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 마법사를 들어가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선택되었던 점들이 차트 뒤로 살짝 숨은 듯한 느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주십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차트 마법사라고 보이죠? 차트 마법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3단계 중 1단계라고 나옵니다. 총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기본적인 차트 구성 요소를 맞춰 나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이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이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세로막대형에서 첫 번째 있는 것이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방향 설정을 해볼 건데요. 지금 우리 출력 형태도 보시고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X축과 범례 모양으로 차트의 모양을 맞추는 겁니다. 이 마법사 단계에서 이대로 다음 넘어가 버리면 이 방향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의 행과 열을 이용해서 문제지의 조건에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똑같은 형태의 X축이나 범례 방향이 같은 걸 확인해 보시고 여기 방향에 있는 행과 열을 이용하여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 상태가 맞겠죠? 열로 선택해 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차트 제목과 X축이나 Y축의 축 제목을 적는 입력만 하시면 차트 마법사는 완료입니다. 차트 제목 이렇게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성장률 전망이라는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축 제목 X축, Y축이 있는데 출력 형태 보시면 세로축에 있으니까 Y축 되겠습니다. Y값축 축에다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퍼센트 잡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제목이 Y축이 맞는지 아니면 X축인지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출력 형태하는 모양이 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한 모양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지금부터 이제 차트 조건의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해볼까요? 제목은 도듬 진하게 12포인트 배경이 선 모양이 한 줄로 있고 그림자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제목 상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 자체가 이렇게 제목 모양이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때 배경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금 배경 탭이니까요. 그래서 선 모양이 한 줄로 해서 아래쪽에 선 모양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종류가 없음인데 선택하여서 한 줄로 바꿔주시고 굵기나 색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타 보시면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그림자 부분에 V 체크 하시는 거 해주시면 위치가 5라고 나와요. 근데 조건에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자가 EPT라고 되어 있으니까 5를 이렇게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가기 때문에 여기 글자 탭 있죠? 예, 글자 탭을 눌러서 글꼴은 도둠이니까 예, 도둠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가 맞죠? 그 다음에 속성에 진하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하게 해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가 있고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여기 축 제목이랄까 Y축 글꼴 이런 모든 것들을 범례까지를 전체 다를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 제목부터 해볼게요. 단위 있는 퍼센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 제목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바로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또 글꼴을 마찬가지로 도둠해 주시고 크기는 10포인트니까 9에서 하나만 올려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 건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축 제목이 세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는. 그런데 정답지에 있는 출력 형태,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보시면 축 제목이 괄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자 방향이라고 보이시죠? 글자 방향에서 가로로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글자 축 제목이 출력 형태와 같이 가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숫자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축 이름표 모양이라고 뜨고요. 글자에 가셔서 또한 마찬가지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를 10으로만 바꿔주시면 설정 숫자는 0, 2, 2씩 올라가면서 16까지니까 맞으니까 이 단계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스마트 X축에 있는 항목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속성이 나올 게 아니라 다시 글자에서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글자에서 또 도둠 글자 크기 10포인트 설정. 다음 범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도 글꼴을 바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에 가셔가지고 도둠 바꿔주시고 글자를 10 크기를 바꿔주셔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또 5번에 보니까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메뉴 5번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축 제목 할 때도 미리 제가 가로로 방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기 배경에 가셔가지고 진시사항은 없지만 범례의 문제지를 보면 여기 테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류가 없음 나와 있는 것을 한 줄로만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기능평가 1이 완성된 겁니다. 총 배점 150점짜리 문제를 다 한 거예요. 첫 번째 1번 스타일, 영문 한글 입력하고 스타일 적용하고 스타일 설정하셔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또 스타일 해제하시고 또 표를 만들고 표 설정하고 조건의 지시사항대로 뭐 글꼴이라든지 셀 배경색 다 설정 주시고 표의 계산 블럭에 하나씩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표를 기반으로 차트도 완성하고 여기까지가 기능평가 1 150점 문제를 완성한 겁니다. 총 한글은 3페이지로 이루어지는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분의 1을 한 것이 150점이고요. 이제 또 오늘은 우리가 수식까지 하게 될 텐데요. 수식은 점수 배점이 40점짜리 문제예요. 또 문제 완성형 문제지도 보여드리고 하는 방법도 차근히 보여드리겠지만 점수 배점이 제일 작은 대신에 또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지 않아서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기능이 이 수식이 어디에 있지 찾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개체를 이용해서 문서 만들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식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나오죠. 예, 3번이라고 먼저 문제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수식 1번과 2번의 수식을 수식 편집기로 각각 입력하시오. 40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배점에 해당하는 개체문서 만드는 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학적 기호가 참 많이 있죠.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문제 풀던 거기. 이 한글에서 있는 수학 기호, 그러니까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런 수식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완성된 페이지에서 마지막 커서 위치에서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강제 페이지 넘김이라고 해서 이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나왔을 때 잠시 제가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확대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좀 잘 보이시게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시면 여기 표시줄 보이시죠? 예, 상태 표시줄을 보시면 2/2 쪽입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 중에 마지막에 있다 이 뜻이겠죠? 여기서 문제번호 3번 점 찍고 엔터 적으십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을 입력해서 1번 문제다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 한 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기를 찾아줍니다. 입력에 가시고요. 입력 메뉴에 가시면 글맵시 옆에 보시면 수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fx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fx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식 편집기가 나옵니다. 수식 편집기에 있는 요 내용들 보면서 문제지와 똑같은 걸 찾아내는 건데요. 대표적인 거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위첨자랄지 비첨자, 아래첨자 또는 장식 기호가 있는 거라든지 분수, 루트 기호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있는 건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콤보 박스가 있는 것들은 하나는 눌러봐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차근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눌러서 찾아보시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하시거나 키보드에 있는 자판들을 이용하거나 섞어서 혼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수학 기호인 시그마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콤보박스 눌러주시면 첫 번째 있는 거가 해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먼저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강 색깔로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입력하는 곳의 위치입니다. 여기 보니까 K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K는 알파벳이니까요. 키보드 자판에서 K, 그 다음에 부등호는 숫자 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 위 표시에 박스 여기로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시거나 자연스럽게 다음 항목 이동하는 것은 탭키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탭은 키보드 왼쪽 상단 ESC 밑에 있죠. 예, 그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항목 이동입니다. 그때 N 상수값인 N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탭키를 또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보일 수 있죠. 이때 또 괄호, Shift 키 누르시고 괄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파벳 K 해주시고 위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위첨자 요걸 선택해 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조그맣게 K 있는 기호, 알파벳 문자에 위쪽으로 올라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첨자를 우리가 보통 이제 첨자 문자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위첨자, 아래에 있으면 아래 첨자라고도 합니다. 기본 문자의 4분의 1의 크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첨자 문자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하려는요 이런 문제 이름 나왔습니다. 정각 문자, 뭐 반각 문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 이런 잘 물어보진 않죠. 여기다가 4, 숫자 4를 입력해 주시면 4승, K 4승. 그 다음에 다음이 더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표시를 플러스를 해주면 어때요? 제가 방금 그냥 적었어요.
위첨자 상태에서 위첨자를 해제하지 않고 풀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수식인 더하기를 했더니 위첨자와 이어지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백스페이스 키로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항목 넘어가는 탭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위첨자에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하기 1 해주시면 예, 시험지에 있는 계제에 있는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가 갖추어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Shift 키 눌러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다시 또 시그마 표시 한번 더 해주시고 또 아랫부분에는 또 상수 K는 3이다. 그리고 또 탭 키 눌러줘서 위로 갔을 때 또 N 적어주시고요. 또 탭 키 한번 더 눌러서 밖에 빠져나왔습니다. 또 Shift 키 눌러서 괄호를 넣어주고 또 K 위첨자 기호 있죠? 예, 위첨자 선택하셔서 숫자 4 해주시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 예, 탭 키 눌러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또 더하기 1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또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계값는 하시고 숫자 19 여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네, 여기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 메뉴들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것이 디스켓 모양 바깥에 있는 것이 넣기입니다. 이 넣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수식 편집기에서 빠져나오면서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형태와 내가 입력한 것이 오타가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잘했는가. 만약에 하나가 틀렸다. 내가 실수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맞지만 제가 하나 실수 오타가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수정하는 방법은 수식을 입력한 것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입력돼서 출력 나온 개체가 됐거든요. 예, 수식이 개체가 되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어때요? 수식 편집기가 활성화되었죠. 여기서 내가 이 부분 실수한 부분이 있네. 그 부분 고쳐서 수정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또 나가기, 받기, 넣기겠죠. 예, 넣기를 눌러주시면 바뀐 것을 확인하시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맨 마지막 자리에 커서해서 스페이스바 한 10번 정도 눌러줄까요? 띄어쓰기죠. 이 정도로 해서 간격을 주신 다음에 문제 번호인 2라고 넣어주시고 또 한 칸 띄어쓰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하기 위해서 수식 편집기를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또 입력해서 수식 편집기를 선택해 주시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대문자 G네요. 그죠? 대문자 G를 Shift 키 누르고 G를 눌러주시고 는 하신 다음에 이번엔 무한대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적분의 값을 눌러서 첫 번째 있는 거 선택해 주십니다. 아랫부분에 이제 앞에 사실 좀 안 했는데 숫자 2를 먼저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2 적어주시고 제가 바로 안 한 부분 마우스로 커서 움직이니까 위치가 옮겨졌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꽁 찍으시면 빨간 박스 입력할 수 있는 게 선택이 되죠. 이때 분수 모양이에요. 2분의 a라는 분수예요. 분수는 여기 네 번째 있죠. 분수라고 꽁 찍으시면 분자가 먼저 나옵니다. 위치가 여기서 A 눌러주시고 분모로 가시려면 또 마우스로 꽁 찍으셔도 되고 탭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 2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탭키 해볼까요? 탭키를 해보니까 자, 위로 갔죠. 위에서 또 알파벳 A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키 하시면 이제 가운데로 갔습니다. 이때 또 하려고 보니까 분수에 루트 근호기에 난리가 났죠. 그죠? 뭐가 많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분수를 한번 눌러주시고 분자가 들어가는 위치에 이제 또 루트 근호가 들어가는 거겠죠? 근호하셔서 여기다가 B라고 적어주시고 바깥쪽입니다. B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에 위첨자 2승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또 위첨자 해제해 주시고 빼기 X 알파벳 X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첨자 2승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로 내려와야 되니까 탭키 한 번, 두 번 하시면 세 번까지 가셔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또 A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분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탭키를 한 번 해주신 다음에 DX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두 번째 건 좀 비교적 간단했네요. 입력이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넣기 해보겠습니다. 넣기 하시면 자 어때요? 교재와 똑같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줄바꿈 엔터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었던 수식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능평가 1번에 샀던 차트와 그리고 기능평가 2번에 있는 수식까지 만들어보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능평가 2 마지막에 있는 무려 배점이 110점이나 되어요. 개체를 이용해서 도형, 그림, 글맵시드의 개체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